지금까지 30세기 지구에서 태어난 너세니얼 리처즈가 시간여행을 통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와 스칼렛 센츄리온, 정복자 캉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정복자 캉이 20세기 현재의 지구와 어벤져스를 지배하려는 음모, 그리고 스파이더맨 로봇을 만들어 어벤져스를 완전히 박살내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정복자 캉이 스파이더맨 로봇을 만드는 이슈는 스파이더맨과 어벤져스가 처음 만난 만화책으로도 유명한데요. 과연 어벤져스는 정복자 캉의 야욕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첨단 갑옷을 만들고 스스로 정복자 캉이 된 너세니얼 리처즈는 야만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40세기의 지구를 정복하고 전 은하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하계를 손에 넣은 정복자 캉은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40세기 우주의 강력한 지도자로 군림하는데요. 아쉽게도 그가 손에 넣은 40세기 우주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정복자 캉은 좀 더 푸르고 신선한 세계를 정복하고 싶다는 야욕에 불타게 됩니다. 그렇게 적당한 후보지를 찾고 있던 정복자 캉은 20세기의 지구가 가장 푸르고 인류가 번성했던 시기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여행으로 현재의 메인 지구인 지구 616을 침공해 자신을 가로막는 군대를 간단하게 무력화시키죠. 그리고 자신의 함선에서 나온 정복자 캉은 세계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원했지만 미국 정부는 어벤져스를 출동시켰고, 어벤져스는 정복자 캉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복자 캉은 반중력 필드로 간단하게 그들을 제압하고 토르의 묘인리를 잠시 살펴보다가 다시 돌려주는데요. 이 당시 정복자 캉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흐뭇해하며 묘인리를 돌려주었지만, 만약 60초만 더 가지고 있었다면 토르는 변신이 풀리면서 다리가 불편한 의사 도널드 블레이크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활동하던 토르는 오딘에게 추방당하면서 모든 기억을 잃은 도널드 블레이크가 이후 자신의 자아를 깨달으면서 토르가 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묘인리르는 지팡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도널드 블레이크가 지팡이를 내려치면 토르로 변신할 수 있으며, 묘인리르와 60초 이상 떨어지면 토르의 힘을 잃어버리면서 도널드 블레이크로 되돌아가는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튼 어벤져스를 간단하게 제압하면서 기분이 좋아진 정복자 캉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돌려주는데요. 바로 그때 자이언트맨이 거대한 크기로 변하면서 정복자 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복자 캉은 자이언트맨에게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그를 간단하게 제압하죠. 그리고 토르가 지면을 강타해 정복자 캉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묘인리르를 날리지만 정복자 캉은 반중력 필드를 이용해 묘인리르마저 무력화시킵니다. 게다가 작은 크기로 변한 와스프가 정복자 캉의 갑옷 틈새로 들어가려다가 실패하자 캡틴 아메리카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방패를 날려 정복자 캉을 쓰러뜨렸고, 그것을 본 어벤져스는 사력을 다해 공격하는데요. 아쉽게도 어벤져스가 정복자 캉의 함선에 끌려 들어가면서 그의 포로로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죠. 그렇게 정복자 캉의 함선은 히어로들의 특징을 제어하면서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구속합니다. 토르는 묘인리르의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다시 도널드 블레이크로 되돌아갔고, 자이언트맨은 핌 입자를 제어당하면서 변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이언맨은 가슴에 있는 아크 원자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었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의 무게가 증가하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릭 존스와 와스프가 잡히지 않고 탈출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데요. 그 시각 정복자 캉이 24시간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세계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전 세계의 정부는 극심한 고민에 휩싸이게 되죠. 한편 그곳을 극적으로 탈출한 와스프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와 자이언트맨 행크 핀 박사가 제작하고 있던 무기를 가지러 뉴욕으로 돌아가고, 릭 존스는 자신의 동료들과 정복자 캉에게 동맹이 되겠다고 속이고 그의 함선에 잠입해 어벤져스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어벤져스는 다시 정복자 캉과 대적해보지만 그의 강력한 포스 쉴드 앞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요. 바로 그때 토르의 연타 공격으로 포스 쉴드가 잠시 약화되고, 와스프가 뉴욕에서 가져온 무기가 정복자 캉의 갑옷에 적중하면서 그의 갑옷은 심각하게 부패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정복자 캉은 자신에게 해는 없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중성자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이 미사일은 아이언맨의 공격으로 궤도가 틀어지면서 공중에서 파괴되고, 자이언트맨이 와스프가 가져온 무기를 이용해 함선의 장비들을 모조리 녹이면서
정복자 캉은 그대로 무력화되죠. 그리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정복자 캉은 후위를 기약하며 자신의 시간대로 되돌아갑니다. 아이언맨이 만다린에게 사로잡혀 행방불명되자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 자이언트맨 와스프는 아이언맨을 찾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미래에서 그들을 살펴보고 있던 정복자 캉은 과거 자신이 어벤져스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그들에게 너무나 허무하게 패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만큼은 그들에게 패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벤져스에게 패한 악당들을 분석하고 있던 정복자 캉은 자신의 조상이자 최고의 로봇 제작자였던 닥터둠을 보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굳이 위험 부담이 큰 전투에 끼어들 필요 없이 어벤져스를 상대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그들을 상대하게 하면 위험 부담도 줄어들고 어벤져스의 의심도 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자신에게는 닥터둠에게 없는 미래의 기술까지 갖추고 있으니 그에게는 굉장히 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그렇게 로봇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정복자 캉은 악당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는 중 어벤져스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혼자서 악당들을 쓸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존재인 스파이더맨을 발견하고 과거의 데이터와 미래의 기술을 이용해 스파이더맨과 완전히 똑같은 로봇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정복자 캉에 의해 20세기 지구로 시간여행을 한 스파이더맨 로봇은 홀로 악당들과 싸우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를 간단하게 도와주고 캡틴 아메리카에게 어벤져스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혼자 결정할 수 없었던 캡틴 아메리카는 스파이더맨 로봇을 어벤져스 맨션으로 데려갔지만 본능적으로 스파이더맨 로봇의 사악함을 느낀 와스프가 그의 가입을 경고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지죠. 그러자 스파이더맨 로봇은 자신이 행방불명된 아이언맨이 납치되어 있는 곳을 안다면서 그들을 유혹했고 가뜩이나 스파이더맨 로봇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토르는 잠시 그를 위협한 뒤 할 수 없이 그를 따라 길을 나서는데요. 스파이더맨 로봇은 정복자 캉의 계획대로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한 뒤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이언트맨과 와스프를 분리한 스파이더맨 로봇은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자이언트맨을 거미줄로 무력화시키고 자이언트맨을 구하러 온 와스프를 파리 잡듯이 간단하게 처리해버리죠. 그리고 곧이어 전투에 난입한 토르를 묘니르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빠른 스피드로 농락하다가 거미줄로 칭칭 감으면서 토르 역시 무력화되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캡틴 아메리카는 스파이더맨 로봇의 기습을 피하고 그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거미줄의 눈이 가려지면서 높은 곳에서 추락했고 그렇게 어벤져스는 모두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던 정복자 캉은 매우 흡족해하며 어벤져스를 자신이 있는 미래로 보내라고 명령하는데요. 바로 그때 자신의 복제품을 감지하고 오랫동안 스파이더맨 로봇을 따라다녔던 진짜 스파이더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스파이더맨은 지상과 공중을 오가며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결국 뛰어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던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맨 로봇의 기능을 정지시키면서 정복자 캉의 음모는 또다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거미줄에서 풀려난 어벤져스는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채 땅으로 떨어진 스파이더맨 로봇을 보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정교한 로봇을 제작하고 비열한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정복자 캉이라는 걸 말이죠. 참고로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은 빌딩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거나 악당들과 싸우는 용도로 주로 표현되는데요. 사실 원작의 스파이더맨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거미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미줄을 파리채 모양으로 만들어 와스프를 때려잡거나 웬만한 광선과 총알, 불쯤은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스파이더 쉴드, 그리고 불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원반 모양의 거미줄을 비롯해 불을 막아주는 방탄 거미줄, 절벽을 오갈 수 있는 거미줄 다리,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방수 거미줄, 사람들을 구하는 안전망, 적을 포박하는 거미줄, 스키, 보트, 차를 막는 장벽, 야구 배트와 공,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 낙하산, 조각상, 옷을 넣을 수 있는 가방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거미줄을 활용하고 있죠. 또한 정복자 캉이 스파이더맨 로봇을 만들어 어벤져스를 농락하는 어벤져스 11권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했던 스파이더맨이 처음으로 어벤져스와 만나는 만화책인데요. 이 만화책은 혼자서 어벤져스를 상대하는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스파이더맨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스파이더맨을 통해 아이언맨이 없는 어벤져스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어벤져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어벤져스가 스파이더맨의 가입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만화책으로도 유명합니다. 40세기 지구로 되돌아온 정복자 캉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은하 왕국들을 하나씩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카렐리우스 왕의 딸 라보나 렌슬레이어에게 반하면서 그는 그녀의 왕국만 빼고 모든 왕국을 지배하는데요. 라보나 렌슬레이어는 정복자 캉이 왕족이 아니라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구애를 거절했고, 그렇게 거절당한 정복자 캉은 어벤져스를 납치해서 그녀 앞에서 자신의 강력한 능력을 증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한편 캡틴 아메리카는 자신이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잠시 어벤져스를 떠나 스파링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고, 리더가 없는 어벤져스를 지켜보고 있던 정복자 캉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리더가 없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나머지 어벤져스인 퀵실버와 호크아이, 스칼렛 위치를 자신이 있는 미래로 납치하죠. 그리고 정복자 캉은 라보나 렌슬레이어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며 함정을 파놓고 어벤져스를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스파링 파트너로 일하고 있던 캡틴 아메리카는 어벤져스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라디오로 전해 듣고 과거의 사건을 묘사할 수 있는 타임 리버설 레일을 통해 어벤져스가 정복자 캉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래로 시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스피드로 함정에서 빠져나온 퀵실버와 합류해 정복자 캉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아쉽게도 정복자 캉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두 명의 어벤져스는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낸 정복자 캉은 라보나 렌슬레이어에게 결혼해줄 것을 부탁하는데요. 라보나 렌슬레이어는 여전히 그의 부탁을 거절했고, 그녀의 대답을 들은 정복자 캉은 분노하며 마지막 남아있던 라보나 렌슬레이어의 왕국을 공격했고, 어벤져스는 라보나 렌슬레이어와 힘을 합쳐 정복자 캉의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참고로 라보나 렌슬레이어는 드라마 로키에서 TVA의 재판장으로 등장했는데요. 마블 코믹스 팬들은 그녀가 등장하자마자 정복자 캉의 등장을 유추했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도 다양한 정복자 캉과 라보나 렌슬레이어가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게다가 원작에 등장하는 라보나 렌슬레이어는 정복자 캉의 아내이자 그를 죽이려는 적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녀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